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가고도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군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는 한 달 전 전학을 가기 위해 옆 동네로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딸을 가해자와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여기 이사를 온 상태예요. A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서 몸을 보여달라는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어 보낸 딸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를 내렸지만 작은 학교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마주치고 그 아이를 목격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중학생 아들을 둔 B씨는 새학년 시작과 동시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들은 동급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가해 학생은 등교 정지 15일이 끝나고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툭 부딪혀서 장난인데 실수인데 하면 또 이 아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쉴 수가 없어요.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여전히 폭력에 시달릴 수 있는 불안한 공간입니다. 지금 많이 무섭고 그냥 덩치가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얼굴부터 보는 습관도 좀 생겼고 그래서 교실 밖에는 그냥 거의 안 나가고. 제도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도망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 강제 전학,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학,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 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법원 판례가 누적돼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생기듯 학폭위도 정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95살의 고령에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의견을 직접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앞 시국 선언에 나선 할머니들은 정부안에 따른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에 끌려가 평생 골병이 들 만큼 고초를 겪었는데 일본 정부의 사죄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 한 자리만 하면 우리도 욕스러웠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을 들어 눈물이 나고. 할머니들을 비롯해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안과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측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관련 단체들 역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면서 정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단순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만큼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과 관계단체는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규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사무실엔 세로형과 족자형 태극기 3개도 있습니다. 3.1절 집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흰오마루를 개항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한 이유를 묻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절도범이었다는 말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 침입엔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절차에 돌입했고 자신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자 이 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본 담당 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佐渡の金山の世界遺産登録に向けた取り組みというのは、別の案件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して 일본 강요의 이 같은 발언은 강제 노역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발언의 진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올 상반기에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福島の復興を実現するためにはALPS処理水の処分は先送りできない課題であると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백합니다.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도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종료와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하며 법적 위치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地域の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ものと認識しており、本件に関する韓国側の検討状況を注視しています。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일 간 남아있는 각 분야에 걸친 여러 현안들도 해결이 녹록치 않아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감속해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하지만 이후 나온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아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인 빅 스텝을 밟을지 그로 인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전의 5%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최종 금리가 6%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빈 컨테이너가 거대한 성벽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짐없이 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고 재개방에 나선 뒤에도 수입은 10.2%, 수출은 6.8% 줄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수입은 2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난해 10월 발효된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엔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限制打压阻挡不了中国的发展，只会增强中国自立自强。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자급률은 25%에 그쳤습니다. 1280억 위안 규모의 우한 홍신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 공장 건설 프로젝트 중단도 속출했습니다. 샤오야칭 전 공업정보화 부장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양회 기구 개편을 통해 당 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돌파를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我们能不能如期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关键看科技自立自强。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급한 투자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중국. 이번엔 기술 자립에 1조 위안을 쏟아부어 사면초가 탈출을 시도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내놓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국가안보 체계의 중심에 두고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미 국가정보국은 군 현대화 목표로 전술핵 작전을 공표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무력화할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도발 횟수를 늘린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빈도와 규모를 줄여 동맹이 약화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분량이 늘었습니다. 사이버 전력이 강화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폴 라카손의 사이버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ikTok concerns me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One is the data that they have. Secondly is the algorithm and the control who has the algorithm. Third is the broad platform. Influence operations, as we talked about previously, it's not only the fact that you can influence something, but you can also, turn off the message as well when you have such a large population of listeners. Yeah.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틱톡을 30일 내 정부 기기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20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의원 12명이 틱톡처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은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중싱통신이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o instead of playing whack-a-mole on Huawei one day, ZTE the next, Kaspersky, TikTok, we ne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evaluating and mitigating these threats posed by these foreign technologies from these adversarial nations.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란 경찰이 동북부 보즈노르드의 학교에서 일어난 독가스 공격 사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공격에 사용한 물질을 파는 상점 주인도 조사 중입니다. 하루 전 5개 주에서 용의자 여럿을 체포한 데 이은 추가 검거입니다. 수사당국은 검거된 용의자들이 학교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이슬람공화국의 신성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صدد هراس‌افکنی، اضطراب و اخلال در نظام آموزشی کشور هستند. موضوع رو بسیار بزرگتر از اون چیزی که هست دارن منعکس میکنند. بعضی‌ها هم در داخل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을 향한 국민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이은 독가스 공격으로 수많은 여학생이 피해를 봤지만 정부 대응은 미적거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정부는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난방기 사용과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언론과 개혁 성향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가 엄단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첫 검거가 발표됐습니다. مسئله مهمی است. اگر واقعاً دست‌هایی در کار باشه و افرادی گروه‌هایی در این زمینه دخالت داشته باشن این جنایت بزرگ و غیر قابل اغماضی است. 이란의 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230여 곳의 학교에서 학생 5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집계했고 이란 인권단체는 피해자 수가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이라고 말하자 총소리가 들립니다. Сьогодні з'явилося відео, як окупанти по-звірячому вбили воїна, який хоробро сказав їм у вічі «Слава Україні».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의 추가 증거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함락 위기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전황이 다시 안개 속에 빠지자 러시아 국방장관이 점령 의지를 보이며 군 독려에 나섰습니다. Этот город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узлом обороны украинских войск на Донбассе. Взять его под контроль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глубь обороны ВСУ.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불이 나게 단속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흐무트의 병력 증강을 지시하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격전지 부울레다르에선 러시아 고위장교들이 사령관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부울레다르에서 진격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제155여단이 하루 평균 300명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전차 등 장비 손실이 커 추가 공격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예비군이 총기와 산만으로 우크라이나 거점 공격 명령을 받는 등의 이유로 최근 러시아군 사이에서는 각종 동요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지난 2월 미국 탐사보도 기자 시모 허시는 폭탄 주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한 주체가 미 해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6월 해군 잠수사들이 폭탄을 설치했고 3개월 뒤인 9월 노르트 스트림 1, 2 가스관 4개 중 3개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always afraid of Russia using the natural gas as a weapon, as a political weapon. That as long as Germany relied on national gas, that was a problem. 믿을 수 없는 주장이 나오자 미국은 즉각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러시아는 국제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의혹을 받던 미국이 이번엔 폭파 배후로 친우크라이나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파 책임의 소재와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정보 당국과 관련된 임시 조직이 작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가스관 폭파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의 지시로 수행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국들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Our German allies, our Swedish and Danish partners as well. They've opened investigation into what has happened. Those investigations are ongoing. 우크라이나는 폭파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관련 월권 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며 그런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관 폭파의 배후가 러시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로 옮겨다니면서 실체적 진실에선 더욱 멀어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최근 내부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이 찍힌 수술실 영상에 탈의 공간 영상까지 촬영본 30여 개가 흘러나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 영상이 퍼진 피해자만 10명이 넘고 일부는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병원의 조치는 의문투성입니다. 해당 병원은 폐쇄회로 TV가 아닌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결돼 애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IP 카메라를 뒀는지 환자 동의는 받고 촬영한 건지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병원 측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안전이나 이런 의사 대리 수술 이런 문제로
직접 즐겨보시는 것 때문에 펼치는 거라서 유출 경위 등을 밝혀내려는 경찰 수사는 이제 막 현장 조사를 마친 단계.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IP 카메라 영상과 로그 기록 분석에 들어갔는데 유포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환자들의 2차 피해는 그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영상을 차단하곤 있지만 국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는 여전히 해당 영상이 게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보기만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이태원동 고급 주택 안으로 수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배우 유아인 씨 집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집과 현재 거주하는 한남동 집 등 모두 2곳입니다. 유아인 씨는 2곳을 오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정을 맡긴 결과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코카인과 케타민, 대마 등 모두 4종류입니다. 지난달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코카인의 경우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유아인 씨가 다른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를 찾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에서 확보한 관련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만간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도약 계좌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가입자가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19살에서 34살 청년입니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한 400에서 500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 300만 명 정도. 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청년 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 돼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청년 희망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 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품 취급기관을 모집한 뒤 조만간 금리 수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가입 자격 유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하늘공원에서 바라보는 해넘이 광경이 장관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워서 한강 10경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바퀴살이 없이 가운데가 뻥 뚫려서 거대한 반지 모양인 서울링이 들었습니다. 고리형 디자인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링 높이만 180m, 하늘공원 높이까지 합치면 276m나 됩니다. 여의도 63빌딩보다 높습니다. 지름 180m의 서울링은 정원 25명 규모의 캐빈 36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12,000명, 연간 350만 명이 이용 가능하여 3천만 서울 관광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주변 지하철역과 연계해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를 확대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역과 연결되는 곤돌라, 평화의 공원과 이어지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지하 무빙워커 신설도 검토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제로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링 역시 신규 자원시설에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서울링에 부착된 태양광 지별판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등 100%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 제로 시설로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링을 사업비 4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25년 6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길입니다.